있습니다. 네. 삼성, SK, LG, 두산. 네.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기업들인데요. 저는 기계과를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계과를 나와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동기들도 그렇고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는 바로 현대자동차. 네, 이 현대자동차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월급이 가장 많기 때문이죠. 네. 2014년 8월 22일 현대자동차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조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노조 파업을 계속하고 현대자동차 노조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 측이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짭짤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요구사항은 이러이러합니다. 임금 작년 대비 8% 인상, 정년 60세까지 무조건 보장, 그 다음에 30%의 성과금 지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고되었던 자신의 동료들을 복직해달라는, 어찌 보면 약간은 억지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무리한 듯한 이런 요구를 매년 하면서 기업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을 제시하면서 어쩔 수 없는 매년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한 사람의 외침이 거리에 울려 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1250원, 1일에 12시간의 노동, 한 달에 단 이틀의 휴일 보장, 그리고 최소한의 정확한 건강 진단. 이 시급 1250원은 당시 물가가, 당시의 화폐 가치가 아니라 제가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표현한 단위인데요.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면은 일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랬던 근로 조건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현대자동차의 근로 조건, 그리고 노조의 힘처럼 강력해진 데에는 한 해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바로 1970년입니다. 네, 저는 응답하라 1970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가 바뀌게 시작한 해를 발표하게 될 17기 시세를 위한 이정균이라고 합니다. 1970년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한가운데 위치했던 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도되고 있었던 해여서 철강, 건설, 화학, 그 다음에 섬유 산업이 고도화로 발달을 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개통 5개년 계획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승승장구하는 한 해였지만 그 이면에는 불쌍한 노동자들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평화시장은 지금의 동대문 청계천에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 시장에는 한 1.5m의 동굴과 같은 다락방에서 한 14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어린 여성들을 가둬놓고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5시간씩 노동을 시키며 그에 따른 월급은 단돈 1,800원에서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호흡기관 또는 폐결핵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병에 걸린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은 이 고용주는 이 사실을 매우 싫어하고 바로 해고를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시장의 노동자 중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왼쪽에 있는
청년인데요. 네, 지금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전태일이라는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하루 14시간, 15시간씩 노동을 하고 그 와중에도 2시간씩 매일 짬짬이 공부를 하던 와중에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법을 알게 된 전태일은 고용주에게 강력하게 이것은 잘못됐다, 개선해달라 요구하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죠. 언론에도 알리려고 노력을 해보고 자기가 다니는 재봉틀 회사에서 노조를, 그때 당시 거의 처음이었던 노조를 모아서 시위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모든 노력들은 고용주의 일방적인 무력 시위로 끝나게 돼버리고요. 이렇게 무력함을 느낀 전태일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하나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단사입니다. 로 시작되는 편지는 아주 단순한 요구로 이어집니다. 단 1일 14시간의 작업, 한 달에 이틀의 휴일, 그리고 최소한의 건강진단, 그리고 70원 내지 100원 하던 시다공들의 수당을 50%만 인상해달라고 하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를 요청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박정희 아래 선에서 잘리게 되고요. 결국 이 편지는 박정희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4년 전 오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만 이 사건을 모두가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신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일단 청년 전태일은 불을 타들어가며 외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만큼은 쉬게 해달라. 노동자들을 식사시키지 말라. 마지막으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라는 말을 외치면서 평화시장 앞 국민은행 거리를 뛰쳐나가며 불에 탄 채로 외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저희보다 거의 대부분 어린 동생 뻘 되는 한 노동자가 이렇게 과감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죽어갔던 청년 전태일은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평화시장의 참상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모든 언론에서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젊은 노동자들이 안타깝게도 분신자살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관심도는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이듬해 1600여 회에 달하는 단결 투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는 그 전해에 벌어졌던 노동자 단결 투쟁에 비해 거의 10배가 넘는 수준의 단결 투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학생 운동가들이 바로 저희 서울대학교 법대생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전태일을 추모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고요. 이 때문에 우리 서울대학교는 무기한 휴교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노력과는 별개로 1970년에는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1970년에는 OECD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권고를 전 세계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당시 저희 나라는 OECD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해가 바로 197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태일의 희생에 뒤따른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 2013년 대한민국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최저임금 5,200원, 거의 1,250원도 안 되었던 아까 얘기했던 월급 70원에서 100원, 이거는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거의 시급 400원에서 6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200원, 거의 8배, 9배 가까이 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한 40시간으로 일주일 1회 이상의 휴일, 그 다음에 1년에 15일 이상의 휴가, 그리고 15세 미만의 근로자는 고용할 수 없고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최소한 90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이 개선된, 훌륭하게 개선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직장인들은 얼굴이 왜 이렇게 짜냐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불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마음을 잊고 있지는 않았나, 이 전태일 화구의 뜻을 뭉개버리는 행위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